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차 토페님이 오셨습니다. 최갑수님, 47세 최갑수님하고요. 35세 이선미님이 오셨고요. 두 분 다 한국아파트 경리학원 9호점 졸업생이세요. 어,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 독촉장 관리비를 부과하고 나서 세대별 독촉장 발부하는 거를 좀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수납하는 것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일반 사업, 수익 사업의 일반 거래 비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안내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토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언니 좀 땡겨주세요. 언니 얼굴 안 나와. 자, 이제 한 번 더? 네, 좀만 더 가까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 시간. 자, 성함, 이선미입니다. 나이, 35살. 35살. 그리고 언니는 47 최갑순입니다. 네, 됐다. 오늘의 실습 하실 분은 이선미님하고 최갑수님이세요. 둘 다 한국아파트 경리학원 구로 출신이시고 지금 제가 계속 한국아파트 경리학원 구로 실습생만 받고 있죠. 제가 거기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실장님하고 아는 분이고 거기는 강사 선생님이 김주옥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셔서 그 후배들을 계속 실습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2인 1조로 이제 새로운 얼굴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얼굴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아니 저 사람 무슨 실습을 하루에 몇 명씩 하나 하시겠지만 여섯 명이 지금 최대 맥시멈이거든요. 저도 힘듭니다. 이제 일단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부가를 하면 독촉장을 보내야 되는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 기준은 8개월 이상 하면 수도를 단수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3개월부터는 독촉장을 보내요. 그리고 8개월 돼서 단수하는 세대는 그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비가 3개월 독촉장 보낼 때는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공고문으로 며칠까지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안내문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봐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게 그 전체를 다 납부하기 힘들면 조금이라도 납부해 주셔야지 그 독촉에 대한 채권이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걸 아시죠? 제 동영상 중에서 체납 세대 관리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법적인 조치나 그런 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테니까 그거는 좀 천천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촉장은 어디서 하냐면 홍진의 ERP에 수납 폴더 안에 있겠죠. 여기 보면 미납에 독촉장, 독촉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미납 직계표도 있고 미납 대장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은 독촉장, 독촉대장으로 들어가서 연체 개월수 기준을 여기 보면 체납 조건에 연체 개월을 하고 연체 개월수는 저희는 3개월부터니까 3개월로 뜨시고 그 다음에 얘를 조회를 눌러요. 발행일은 12월 26일 오늘이고요. 납기일은 여기는 발행일과 납기일은 얘가 항상 오늘 날짜로 세팅하기 때문에 납기일은 마감일로 해주셔야죠. 2019년 12월 30일에 평일이니까 여기까지 표시하고 조회를 해주면 얘가 3개월 연체 세대가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건 연체료만 있는 3개월도 같이 포함이 돼요. 근데 그 보다 보면 관리비와 연체료가 둘 다 3개월 이상인 세대만 걸러내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선택에서 체크박스에서 이제 해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관리비 2달에 연체 하나니까 얘는 빼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여기를 보면 2달에다 연체료 2달이니까 얘는 뭐 이 정도는 뭐 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뺄 세대는 체크박스에서 빼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내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도 독촉장을 보내면 입주민이 아니 연체료 때문에 너 나한테 이런 거 보내는 거야? 라고 승질 낼 수 있어요. 여기 아파트는 예전부터 독촉 세대 해야 할 거를 관리를 잘 안 해서 여기는 제가 올 때만 해도 연체가 한 2천만 원? 됐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반은 줄여서 그래도 1,000 얼만데 전 이것도 되게 헤비하거든요. 연체료가 많으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계속 압박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독촉대장으로 해서 보면 조회했고 다시 제가 지워버렸네요. 독촉대장은 아니고
여기 보면 공지사항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공지사항과 법령 내용 입력하면 여기 나오게 되는데 기본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제가 B타입으로 세팅하는 게 있으니까 얘는 12월 31일까지 납부 바랍니다. 독촉장 발부 후 계속 미납 시 개별 통보 없이 단수가 실시될 걸 통보받고 독촉장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체크를 다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멘트 같은 경우는 기본 멘트는 해놓고 저장해 놓으면 다음에도 얘가 또 불러와줘요. 그러니까 관리자 본인 아파트 관리 규약 보고 변경사항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저희 아파트 관리 규약이 바뀌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체 세대 자, 관리비 징수 연체 37 그러니까 관리계약은 들어가면 입사를 하시면 무조건 들어가 보셔야 돼요. 아, 네. 아, 네네. 잠깐 멈춤. 규약 찾느라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멈췄거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 그거를 보내드릴게요. 연이어서 저희 이번에 규약이 바뀌어서 제가 지난번 규약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 지난번 규약은 단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4개월 이상이면 단전하는 걸로 규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조건이 바꿔지는 거죠. 4개월부터 독촉장에다가 내용증명을 단전 가는 내용으로 공문을 내용증명을 보내야 돼요. 이렇게 규약에 따라 좀 행동하는 반경이 좀 달라지니까 수시로 아파트 경리는 규약집을 꼭 옆에다 두고 필요한 부분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저기 한번 주시겠어요? 그리고 독촉장 발부는 ERP 프로그램에 세팅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납조회의 세 번째 독촉장, 독촉대장 들어가서 해당하는 개월을 체크를 하고 연체 3개월부터 또는 4개월부터 체크를 한 다음에 조회하고, 그리고 아닌 거는 전체 체크박스에서 빼시고, 그리고 멘트는 공지사항을 수정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인쇄하시면 이렇게 독촉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도장을 찍고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경비원님들이 저녁 때 주말이나 사람이 있을 만한 시점에 가서 드리고 서명을 받고 와요. 그럼 이제 그분이 그걸 보고 이제 경각심을 1차로 받겠죠? 요거는 무조건 나가요. 근데 4개월 이상이면 내용 증명을 한 번 더 보내요.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독촉장 발부될 거라고 문자도 한번 단체로 쫙 쏩니다. 근데 저는 4개월 기준이 아니라 그냥 3개월부터 그냥 쫙 쏴요. 그거는 본인이 일하는 스타일대로. 그리고 봐서 이제 이분은 전화해서 이제 통화할 만한 세대라 그러면 전화를 좀 하시기에 좋고, 만약에 굳이 제가 전화를 했는데 좀 예전에 저부터 이제 제가 하도 독촉해서 감정이 좀 틀어지신 분은 소장님께 저는 살짝 전화를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장을 찍어서 여기를 칼집을 내준 다음에 경비실로 드리거든요. 독촉장은 이 정도. 그리고 내용증명 쓸 때도 아마 기본적으로 기존 컴퓨터에 내용증명 보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용 문구를 바꾸고 수정하신 다음에 그 내용증명하는 방법 아시죠? 우체국에 같은 내용을 세 부를 준비해서 가고, 편지 봉투에도 그 주소 있는 똑같이 편지 봉투 주소게 해서 거기 보면 발신자, 수신자가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내용 증명을 가지고 우체국 가요. 다시 정리하면 내용 증명 보낼 때는 소장님께 결제받고, 그러면 그 결제받은 거를 똑같이 두 개를 더 카피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거 세 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편 봉투에, 편지 봉투에는 그 내용 증명에 있는 주소 그대로 발신인과 수신인 똑같이 써서 우체국으로 가요. 그럼 우체국가 편지 봉투에 있는 주소 확인하고, 그 다음 내용 증명에 있는 주소 확인하고, 그 내용 증명 세 개가 똑같은지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다 찍고,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상대방에 보내고, 하나는 저희 관리실 하나를 함부로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분이 우체국이 갔어. 세대 방문했는데 몇 회, 한 2회인가 3회인가 방문을 했는데 없어. 그럼 다시 저희한테 반송이 와요. 그럼 또 그거는 1,350원인가 돈을 드리고 수령한 걸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저는 또 복사를 해서 첨부로 증빙하고, 저는 이제 어쨌든 복사를 그 봉투체에 복사해 놨다가 그거는 저는 무조건 주려고 그 세대 문 앞에 그냥 붙여놔 버리거든요. 그럼 피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전화가 드디어 전화 올 때가 있어요. 그 끝까지 안 받으시다가 그냥 저 문 앞에다가 확 붙여버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분이 드디어 전화하시는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피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어쨌든 간에 대신 얼굴을 붉히지 않고, 너 왜 돈 아직까지 안 냈어? 너는 응? 너의 권리를 제대로 포기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너무 힘드시죠? 조금이라도 내주세요. 왜냐하면 그 돈을 단돈 10원이라도 받아놔야 채권이 연장이 돼요. 계속 이 사람이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걸로. 근데 끝까지 안 내고 있으면 그 기간이 그 민원에서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거기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조금이라도 내달라고. 그게 중요해요. 키포인트는 조금이라도 내달라고. 정 힘드시면 선생님 단돈 5만 원이라도 10만 원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그 상대방이 좀 얘기할 때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배려주는구나. 그러니까 얘기를 유도를 잘해야죠. 조금이라도 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읍소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얘기해 주시면 상대방이 좀 기분이 덜 나쁘겠죠. 근데 가끔가다 그래도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 진짜. 근데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양해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비굴하게 굴 건 없고 그냥 그 당당하게 원래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독촉장에 대해서 좀 한참 얘기했죠. 잠깐만요. 포인트 수납입니다. 수납은 입주민한테 고지서를 발부를 해요.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이 고지서를 이제 보고 수납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첫 번째 자동이체를 하겠죠. 자동이체를 걸었으면 그분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자동이체를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 카드가 한 번 그 자동이체가 안 되면 그 다음에도 자동이체가 안 돼요. 그럴 때는 그 세대한테 문자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동이체가 안 빠졌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주시면 좋아요. 마감 끝나고 하면 되겠죠. 그 월 마감이 끝나면, 마감 기간이 끝나면. 그리고 지금 그 자동이체 말고,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프로가 어떻게 되냐면, 홍진 프로그램이 자동이체 은행에 연결해주는 서버가 아파트 데스크라는 중간 그 플랫폼이 있어요. 그럼 아파트 데스크에서 홍진에서 마감을 한 자료를 다 아파트를 취합해갖고 각 해당 은행에다 쏴요. 그럼 해당 은행의 해당 담당자들이 그 날짜에 그 금액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다가 입금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데이터를 들어오는 순간, 통째로 들어오는 순간 전산에서 자동으로 수납을 자동이체로 수납 처리해줍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서 들어오는 거는 그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입주민이 각각 한 거니까 집계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일반 관리비 통장으로 일반 수납을 격리 가셔야 돼요. 그 부분은 수납 처리, 수납에 수납 처리 들어가시고 통장 하나만 일단 먼저 열어서 이거는 목이 커라고 여기 보면 이름으로 수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널에 그 통장을 넘겨서 같은 이름이 여기 있죠. 찾아서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얘가 901호지. 아니면 수납에 조건에 동호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 있고요. 성명이 있어요. 금액으로 조회하셔도 되는데 금액이 공교롭게 같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름을 들었으면 이름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까지 한 번 더 걸러볼 수 있어서 한번 보여는 드릴게. 그러면 12월 25일 들었죠. 12월 25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성명에다가 커서를 두면 여기가 바뀌어요. 성명으로 검색 조건이. 그러면 이름을 쳐요. 그러면 이 이름이 맞잖아요. 그죠? 일단 체크, 이름이 같아. 두 번째 체크, 금액. 154390. 154390. 근데 이 집이 확실히 맞겠죠.
근데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떠요. 그럴 때는 금액을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둘 다 같을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그래서 여기서 금액이 같으니까 엔터를 치면 이 금액 그대로고요. 날짜를 한 번 더 보고 12월 25일 통장 위에 있는 은행 이름 맞는지 확인. 근데 여러분 기업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야겠네요. 하나 아니 신한은 신한본점. 다시 한번. 그러면 엔터 치면 12월 25일로 신한은행 금액 154390 맞는지 확인하고 엔터. 그럼 여기 내역이 바뀌어요. 수납은 변경, 수납 상태 완납치로 이렇게 됐죠. 그럼 한 번만 더 볼게요. 12월 26일.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리면 할 거예요. 한국동. 이제 얘는 동호수 그대로 해줬으니까 요 조건을 동호로 하고 날짜도 바꿔야겠죠. 12월 26일. 은행은 그대로 통장 그러니까 안 바뀌고 103동 11층 2호. 서류 봉투, 편지 봉투. 편지 봉투로 드려요? 좁아. 미안해요. 제가 안돼 있었고 제가 돈이 없고 정관하고. 실습생분들이 촬영만 하면 인상이 굳어요. 있습니다. 네. 103동 11층이요. 103동 11층이요. 181160 맞죠? 181160. 12월 26일 신한 맞죠? 그러면 요거하고 금액이 합한 게 얘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된 경우는 이 전에 거를 납부를 했고 마감일 이후에 수납했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주여서 납부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체료가 생겨요. 근데 원래 부과한 금액을 먼저 수납했기 때문에 얘는 없고 연체료만 살아있는 거죠. 그거하고 이 사람 이거 두 개를 이번 달에 고지서에 합쳐서 납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 26일 한 번 더 106동 201호 134,750원. 그래서 12월 26일 오른쪽 현난 금융권 확인 한번 하고 엔터 변경 수납 완납치로 끝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해볼까요? 수납은 천천히 하셔야 돼요. 좀 뭔가 쉽고 재밌을 것 같죠? 근데 이게 한번 틀어지면 절대 쉽고 재밌다고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차분히 날짜, 금융권, 금액 이거를 잘 맞춰 보셔야 되고 혹시라도 여기 있는 내용을 조회가 어려우면 오른쪽 위에 상단에 세대 통합 조회가 있어요. 그 홍진 ERP는 탭키로 여러 화면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홍진에 연락해서 이 탭 기능을 열어달라고 하면 윈도우처럼 여러 개 열 수 있거든요, 창을.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신청이 안 돼 있으면 일단 당장은 못 쓰잖아요. 그럼 수납할 때는 동시에 열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세대 통합 조회라고 얘를 누르시면 그 화면은 그냥 냅두고 세대만 조회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누구니? 걔를 찾아볼까요? 화면 열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통합조회라고 그 ERP 맨 위에 상단에 녹색이 있거든요. 걔를 누르면 세대를 지금 현재는 창 안 닫고 세대 내용만 조회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수납할 때 확인하셔도 돼요. 다른 거는 근데 다 닫히니까. 네, 수납은 제 동영상 수납 한 번 더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닫고 자, 그 다음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두 분한테 제가 수납을 부탁드려봤고 이제 본인들이 잘 넣으셨다고 하니까 확인하는 방법. 수납은 여기 수납에 처음에는 수납 처리에 들어가서 수납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면 밑에 폴더에 수납 조회가 있어요. 여기서 수납 조회를 들어가서 도움 말이 나오네. 수납 조회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기간을
넣고 예를 들어서 2012년 20부터 해서 조회 누르면 날짜와 그 은행 여기 금액이 다 뜨니까 이거 하나하나 맞춰볼 수 있어요. 얘를 출력해서 맞춰보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두 분이 잘 했다는 전제하에 그냥 바로 전표를 연기하겠습니다. 수납 처리에서 수납 전표 연기로 들어가면 수납 처리한 거를 바로 전산으로 클릭 하나로 전표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회 누르면 빨간색으로 뜹니다. 처리가 안 된 건. 그럼 여기를 오른쪽에 선택에 체크박스를 다 체크하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 위에 조회 인쇄 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전표가 생성이 돼요. 혹시라도 내 수납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전표를 삭제하고 다시 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냥 여기 들어와서 틀린 것만 빨간색이 뜹니다. 걔만 체크하고 다시 저장하면 다시 저장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쓰면 이제 전표가 제대로 들어갔겠거니 생각하고 결산관리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서 합잔에 있는 그 예금 통장으로 관리비에 우리가 수납을 받았잖아요. 금액을 맞춰 보셔야죠. 그래서 12월 아까 보니까 자동이체가 빠졌더라고요. 그 민원 전화 하나를 받았는데 자동이체 승인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데 제가 오전에 통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오전 통장에는 자동이체 들어온 금액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날짜를 일단 저는 조회를 할게요. 12월 25일로. 그러면 국민은행부터 12월 25일 18540-004 그 연필 네 18540-004 국민은행 18540-004 아유 잘하셨어요. 자화자찬 너무 좋아요. 이거 했어요. 그리고 혹시 26일 날은 자동이체 국민은 안 들어왔으려나? 18775-944 그죠? 얘는 국민은 안 들었다고 18775-944잖아요. 여기까지도 맞아요. 됐어요. 이렇게 맞춰보시는 거예요. 국민은 맞췄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 합계잔액 시산표의 자산이니까 잔액 부분 그쪽 부분 다 맞춰보시면 되고 신한도 마찬가지 12010-472 얘도 맞췄고요. 이런 식으로 맞춰보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 통장이지. 혹시라도 그거 알려드릴게요. 통장이 이제 다 되면 창고에 가서 2월을 해요. 통장을 새로 발급받죠? 그러면 발급받으면 이름이 나와서 안 돼. 가려있네. 자 그러면 예전 통장은 이렇게 인감이 되어 있잖아요. 새로 발부받으면 통장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 창고에 가서 2월에 주세요. 그럼 새로 발부받고 이 도장에다 인감 받아오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감을 2개 소장님하고 회장님 거 2개를 받아갖고 이걸만 가져가면 안 돼요. 예전 통장하고 같이 가져가서 창고에 2월 했습니다 갖다 주면 확인하고 여기다가 창고 직원이 자기 도장 찍고 스탬프로 투명 테이프로 붙여요. 그래서 마감 처리해줍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회장님한테도 2월 할 때는 이 마지막 통장 2월 했을 때 밑에는 여기 이쪽에 2월 넘기는 잔액하고 새로 받는 통장에 받은 통장에 2월 받은 잔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도장 찍으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돈을 빼뜨렸을까봐 2월 했을 때는 그 기록이 제대로 되게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2월 하게 되면 혹여 여러분 모르실까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도 확인하면 될 거고 이제 일단은 수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학습 목표 3번째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한번 할 겁니다. 학원에서는 수익사업 배우셨나요? 전표 넣는 거? 아마 모듈이 열리지 않아서 못했을 텐데 학원에서는 수익사업 모듈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 버전 해도 저도 교육용 해도 수익사업 전표를 안 열리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사업 자체는 부가세하고 세무서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얘를 열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습할 때는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지난번에는 이자 수익 넣는 거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수익사업 중에서 일반거래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넣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알려드리는 건데 이거 나중에 본인 아파트 가서 이 탭 기능 전 너무 좋거든요. 이거를 신청을 하세요.
전표 관리에 보면 계정식과 있고 그 밑에 수익사업 전표가 있어요. 그러면 수익사업 전표로 들어가면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을 신청하고 세무주치 신청하면 얘가 열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폴더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매출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아파트에서 세금 계산을 발행하는 매출일 때, 매입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매입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매출 계산서는 면세로 계산서를 받을 때, 매출을 발생시킬 때, 매입 계산서는 우리가 매입을 받는데 면세일 때, 일반 거래 수입은 일반적인 거래인데 수입이 들어올 때, 일반 거래 비용은 비용이 나갈 때, 일반 거래 수입은 이자 수익일 때 주로 많이 쓰고요. 아니면 이제 미수금으로 한전에서 검침수당 받을 때 일반 거래 수입을 씁니다. 근데 일반 거래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 그 마대자로 구입해달던가 아니면 수익 사업에 관련된 인건비 이런 거는 다 일반 거래 비용으로 넣으시면 돼요. 수익 사업하고 관련 있는 비용. 그러면 여기에서 재활용 그 경비원 아저씨 저희 가정용 종량제를 사는 게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면 여기 내용이 보이거든요. 요 밑에. 근데 이거 말고 넣는 거를 처음엔 초보는 모르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그 비슷한 전표 있죠. 왜 대성마트 거 똑같은 거, 군마트 거 얘를 찾아요. 요거 맨날 똑같이 사는 25,000원 요거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얘 입력했던 화면이 떠요. 그럼 얘를 캡처를 뜨세요. 여러분들. 캡처를 떠서 오른쪽에다 놓고 그럼 얘 떠지잖아요. 오른쪽에다 놓고 그리고 나서 요거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전표 입력 신규 이쪽에 얘를 다시 열면 얘가 나오죠. 이렇게 옆에다 나란히 두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헷갈리겠죠. 오늘 날짜 영수증 12월 26일 거래 유형 수익사업 관련 모든 구매 비용 쓰레기 봉투니까 그럼 여기가 군마트에 등록해 놨거든요. 업체를 그러면 군마트 치고 엔터 치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이제 재활용 비용이잖아요. 25,000원 쓰레기 봉투 현금 25,000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분리수전 똑같이 쓰면 되죠. 분리수거장 종량제 봉투 100리터짜리 10개. 재활용품 비용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같은지 한번 보시고 같죠? 그러면 이것은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면 일반 거래도 수익사업 관련된 모든 구매 비용, 현금 영수증 받은 매입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 해당되는 거 보면 요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대부분 요거 많이 쓰진 않고 일반 거래 비용하고 일반 거래 수입하고 쓰시면 돼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긴 했어요? 네, 수업 시간에 보여주셨던 거. 보여는 줄이고 이게 전표 넣는 건 못 보셨겠죠. 네.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에 누구 하시는 분 있을 때 그때 연락 오실 때 그때 해드릴게요. 하나씩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개정식은 차대변이 있지만 얘는 그냥 항목 냈고 값만 차변과 대변에 넣는 거가 좀 달라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전표일자하고 회자일자 똑같고 전표분 얘는 지가 자동으로 들어되고 거래 유형은 얘가 선택하시면 되고 거래처는 얘는 넣어줘야 돼. 왜냐면 세무하고 관련된 거는 상대방 거래가 같이 나하고 연결되려면 그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메일하고 연락처 뭐 상호 대표자 뭐 이런 거 다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거래처 꼭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 계정식은 솔직히 거래처 안 넣어도 되는데 일단 저는 넣어요. 거래처하고 연락처까지. 그 다음에 적유는 분리수거장 뭐 그 기본 내용 적요 같은 거 넣어주시고 여기 보면 계정만 넣죠. 계정 넣고 차변에 넣을 거. 대변 거는 대변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계정식으로 보면 차변 재활용 비용 25,000원, 대변 현금 25,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가 하나의 창에 하늘하고 이렇게 밑에 내리고 차변과 대변의 위치만 금액으로 분리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처음이신가요? 오른쪽에 여기 보면 도움말이 있어요. 세무주치 따라하기 서비스 들어가면 여기 알려줘요. 그걸 한번 읽어보고 천천히 지금 제가 한 거 일반 거래 비용이었죠?
마대자료라든가 수익사업 관련 인건비 이런 거 수익사업 관련 있는 지출은 일반 거래 비용이고 게시판 광고, 주차료 수입, 이자 수익은 일반 거래 수입입니다. 이거는 그 일반 거래 수입은 또 어떤 거 있냐면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도 여기서 해요. 체크를 해서 세금 계산서 받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일반 거래 수입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여기서 위에서 매출 세금 계산서하고 뭐 매출 계산서, 일반 거래 수입 비용 이런 건데 신용카드는 잘 쓰진 않아요. 왜냐면 신용카드 계약부터는 주차료 같은 경우 카드를 발생할 때 건건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서 한 달치 몰아서 한꺼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표 발생은. 어쨌든 간에 신용카드는 아마 오피스텔이나 주차료 부과하는데 그 입주민한테 또는 외부인한테 주차료 받는 데는 신용카드 매출 아마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수익사업. 일단 오늘은 학습목표 3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독촉장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네, 수납했고요. 세 번째가 수익사업 비용을 내드렸어요. 그죠? 오늘 학습목표는 3개입니다. 그럼 오늘 실습생 블로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생각난 김에 뭐 하나 민원에 관련돼서 보여드린 게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 업체가 오잖아요. 오면 사모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아파트 그 부가내역서의 승강기, 인테리어 승강기 요금 얼마인지 안내해드리고, 두 번째는 승강기 외부인이 작업하면 승강기를 쿵쾅 싫다면 문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양제를 철저히 하시라 얘기하셔야 돼요. 보양제를 하고 철거도 공사 끝나면 본인들 철거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강기 사용 요금을 납부해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멀리 가기 싫어서 담배를 근방에서 피시면 안 되니까 꼭 흡연 장소를 따로 지정한 데 안내를 해주세요. 거기서 담배 피시라고. 그래도 나가서 안 피더라고. 최대한 안내를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하면 소음이 나죠. 그러면 어디서 제일 전화 와요? 위층 아래층 전화 많이 와요. 그래서 위층 아래층 꼭 얼굴 대면 하셔서 공사한다 얘기해 주시고, 그 해당 라인 철골 구조에 다 울리잖아요. 동의서를 다 받으시라고 해요. 그래서 갖고 오시라고. 그리고 인테리어 신고문서 양식에 맞춰서 몇 동 몇 호가 무슨 일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음 나는 거는 최대한 10시부터 5시까지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주말엔 저희는 공사가 안 되거든요. 그걸 꼭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인테리어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아파트나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각각 가셔서 현장에서 습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안녕. 그러면 저기까지가 제가 그 실습생들한테 안내해드린 내용이고요. 그 외에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그 안내문도 붙여 놓으셔야 돼요. 해당 승강기하고 게시판 다 안내문 다 붙여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안내를 할 때는 상대방하고 저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입주자분하고도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좋아요. 인테리어 공사가 와서 저하고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 실제 인테리어를 요청하시는 그 세대는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이게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독촉장이나 수납이나 수익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계속 이렇게 모듈을 좀 올려놓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번 주말에 이번 주 안으로는 올려놓겠습니다. 독촉장과 수납은 이미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실습 블로그 마치고요. 오늘 굿밤 되시고, 이번 주는 끝났습니다. 다음 주는 일정이 화요일하고요. 목요일하고 금요일로 진행될 겁니다. 그 일주일에서 이틀은 제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고 3일은 하고 이틀은 제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